표제부는 건물 내역을 볼 수 있고, 각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등기부를 보다 보면 많은 거는 이런 표제부, 각구, 을구 총 그 페이지 수가 30페이지, 40페이지 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보냐고, 이거 언제. 그래서 아까 내가 발급받을 때 반드시 클릭하라고 했던 거 부분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구매할 때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권리 분석의 기초는 사실 등기부 등본을 등본을 봐야죠. 그렇죠. 등기부 등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필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커피나 뭐 핸드폰이나 시계나 이거는 내가 착용하고 있으면 내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집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집이 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집문서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어쨌든 집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동산 매각도 있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분석하기 전에는 집문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뭐 경매뿐만 아니라 내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보는 방법부터 어떻게 발급하는 방법까지 한번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거 설명 듣다가 혹시 저 인간 너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우선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비로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집 주소를 넣게 되면 이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집 주소는 보통 저는 아직도 나이가 있어서 고루한지 몰라도 도로명 주소는 나는 아직도 어색해요. 10년이 넘고 15년 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사용됐던 계속 집원을 치거든요. 그래서 소재 집원을 클릭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집 주소를 적게 되면 검색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가 부동산 구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나눈다고 보면 토지 플러스 건물은 다가구나 단독을 얘기하는 거고,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얘기해요. 집합 건물을 부동산 용어로 조금 풀이해드리면 한 동의 건물 내에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각 호의 호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 집합 건물이라고 부동산 용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죠.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집합 건물을 클릭하시면 되고, 내가 단독이나 다가구를 등기부를 발급받고 싶으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클릭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세 주소를 넣은 다음에 검색을 클릭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클릭하시고 체크하시고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때 여기서 어떻게 발급받을 것인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급받으시가 나오는데 열람이 있고 발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열람을 다 해요. 발급은 1,000원 들어가고 열람은 한 700원인가 800원 들어가요. 저도 이제 어쨌든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700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래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뭐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열람한다고 보시면 되고, 열람을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추가 사항에 공동담보나 전세 목록,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다른 부동산도 같이 공동담보가 돼 있는지도 알고 싶잖아요, 우리들.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전세가 들어갔는지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매매 목록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집이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도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 옆에 영구보전 문서 목록은 신탁 등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급받을 때 이거를 클릭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물건까지 발급받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결제하라고 700원 맞네요. 제가 잠깐 까먹었었어요. 결제하라고 나오면 이 결제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이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열람 발급 밑에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등기부를 보다 보면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야지 그 부분이 나오지, 이거를 체크 안 하게 되면 20페이지, 30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봐야 돼. 근데 이거를 한번 체크하면 한 장으로 다 요약이 돼 있거든요. 이거 체크 안 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팝업 창에서 프린터 출력물을 발급받으시면 이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등기부 등본을 지금까지 발급하고 열람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은 세 가지로 구분됐다고 보시면 돼요.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또 표제부는 집합 건물일 때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이 등기부 보고 판단해 볼게요. 이 등기부 표제부를 봤더니 일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해서 건물 내역, 몇 층짜리 아파트인지, 언제 보전 등기가 됐는지 이런 간략한 내역이 있다. 일동의 표시. 그리고 이 일동의 표시 내에서는 또 대지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 나와 있다. 근데 솔직히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호수가 중요하지 뭐 전체 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고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표제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표제부를 보게 되면 전유 면적에 대한 건물 표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호수에 대한 면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1동 103호를 사는데 거기에 대지 지분은 몇 평인지.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앞 건물 면적은 84.97제곱미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평형 25.7평, 34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은 37제곱미터면 한 11.5평이나 11.8평 정도 되겠네. 이런 내용 볼 수 있다. 다시 등기부 등본에는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각구와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건물 한 동의 전체를 표시하는 내역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호수만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건물 내역을 볼 수 있다. 표제부에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각구예요. 각구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항상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지? 아니 집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한번 볼까요? 등기부 등본. 소유권 보전 2016년 12월 15일 날 소유자 정모 씨한테 이 건물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생일이 32년생이니까 지금쯤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런 언제 태어났는지까지도 다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각구는 소유자 현황, 소유자가 누군지, 또 소유권에 관련된 제한되는 상황들이 계속 기재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압류가 걸려 있었네. 이건 서초동에서 세무서에서 넣은 거 보니까 재산세를 조금 납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빨간색 줄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 압류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압류 등기 말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세를 혹시나 조금 안 냈는데 이거를 뭐 상환했다. 그런 내용을 이 각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 2021년 12월 6일 날 또 타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속이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고 그거를 자녀 6명한테 상속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각구에 기재가 돼요. 6명. 그 6명의 나이대나 주소, 어디 살고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를 봤더니 국세청에서도 또 세금 이슈가 있었네요. 근데 상환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속세 이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무가 나온 거는 재산세 이슈일 거고, 국세청에서 나온 거는 아마 상속세 이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집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각구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유물 분할 소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에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끼리 다툼이 있었나 봐. 그래서 법의 힘에 의해서 이거를 경매로 매각해서 이 상속 부동산을 서로 돈으로 나눠갖자. 그런 판결이거든요. 이런 내용 다 어디서 볼 수 있어? 각구. 각구는 뭐냐면
소유권과 관한 사항.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 안 된다고도 각구에서 볼 수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해하셨겠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을구를 설명할게요. 을구는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서는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은행에서 빌린 돈, 근저당 설정은 을구에 있다. 각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저당. 또 뭐 전세권이나 지역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을구에 기재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빚진 근저당은 을구에 항상 기재된다. 근데 딱 보시니까 다 빨간색 줄이 거의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다시 등기부를 보게 되면 표제부는 건물 내역을 볼 수 있고 각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등기부를 보다 보면 많은 거는 이런 표제부, 각구, 을구 총 페이지 수가 30페이지, 40페이지 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보냐고, 이거 언제. 그래서 아까 내가 발급받을 때 반드시 클릭하라고 했던 거 부분 있었잖아요. 요약사항이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등기부 요약사항.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이 집의 스토리가 등기부에 담겨 있어요. 역사가 담겨 있는데 다 사라진 거는 없애고 살아있는 권리만 표현한 게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된 사항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클릭해야지 그 집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각구의 현재 소유자가 몇 명인지, 지금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뭔지 이게 다 기재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 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냐면 소유자는 6명. 솔직히 과거의 역사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 등기사항 요약만 보더라도 소유자 6명, 그리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이다. 그리고 빚진 건 없다. 요 세 문장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상속세 이슈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갔는데 괜찮아요? 질문 없이?